전국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국어뿐만 아니라 내신 국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인데도 배우는 교과 과정에서 별도로 다루어주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거나 알았다고 해도 내신 시험에 집중하느라고 소홀히 하여서 학교 국어 내신 시험, 모의고사, 수능에서 고득점 또는 만점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국어 선지어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대책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지어휘라는 그 어휘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어서 어렴풋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거의 모든 학생이 중요하게 여기고 공부를 했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거의 다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학부모님들은 더욱 모르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지어휘란 그 선지어휘에서 선지, 그걸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요, 제 1순위가 명사로서 짐승을 잡아서 받는 피, 식어서 굳어진 덩어리, 뭐 국이나 찌개 따위에 그 재료로 쓰는 거, 이런 게 선지어휘다. 그래서 잘못 찾아보면 선지 해장국이 나오네요. 이건 아니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저 명사로 뭐 선조가 남긴 뜻, 뭐 그래서 그 선지를 받들어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때도 한번 나오고요. 또 그 명사처럼 선경지명 뭐 이런 명사처럼 그 앞에 붙어서 앞일을 미리 아는 거든가 남보다 일찍 깨달아서 안다는 거, 또 뭐 선지자, 남보다 먼저 깨달아서 아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러죠. 뭐 그런 비슷한 말로 뭐 예언자 이런 뜻도 있는 것인데 이것도 아니고요. 자, 이 선지란 뜻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선택할 짐을 선지어휘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해를 확실히 돕기 위하여 지금부터 이거를 선지어휘가 문제 속에서 과연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이걸 보여드리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수능 국어의 물음과 선지에 자주 나오는 용어들, 어휘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선지어휘라는 것입니다. 문장 속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뭐 간접적, 감각적 뭐 이러는데 3번에 보면 감상적 이런 어휘가 들어오는데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감상적이란 뜻이 뭐냐? 그러면 어떤 뭐 현상을 느끼는 거, 보는 거, 뭐 명화 감상 이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은 선지에서 틀려요. 이 안에는 슬프게 느끼는 이런 뜻이 들어 있거든요. 예리하게 분석을 해야지 본문하고 맞냐 안 맞냐를 구분해 낼 수가 있습니다. 감성적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른다고 그럴 거예요.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 들어가서 그 뭐 검색창에 한번 선지어휘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어느 정도 거의 한 90% 이상 잡힙니다. 그것을 프린트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익혀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일단 한번 써보시되 또 여기서 보면은 13번에 고답적 있잖아요. 이것도 선지에 자주 등장을 해요. 뜻을 모르면은 문제 틀려요. 그 다음에 공시론, 이건 뭐 거의 모를 거예요. 그래서 또 특히 여기 보면 17번 과학적 이랬는데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 이러면 아이들 머릿속에는 물리화학 생물 정도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은 구체적인 사상과 그것을 통일한 보편적인 법칙에 관하여 객관적인 진리를 인식하고 또 그것을 응용하는 이게 과학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은 뭐 과학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물리화학 생물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뜻이 들어있다는 거. 이게
그 제시문에 이런 내용이 등장했을 때 이거는 과학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좀 보셨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2015년 수능 국어 문제를 일단 제가 세 문제를 한번 랜덤으로 뽑아가지고요. 그 안에 선지어휘가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1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이런데 이 앞에 가에 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면상 이걸 삭제하고 보면 1번 선경후정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자가 빠져 전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 아시겠어요? 아마 부모님들 거의 모를 거예요. 이 선경후정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선지어에 자주 등장하는 건데요. 나중에 이 애들한테 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기억을 하거든요. 이거 거의 다 대답을 못 할 텐데 이건 뜻은 앞에서 경치를 말하고 뒤에서 정서를 드러내는 일종의 방식, 시를 쓰는데 그런 방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외부 상황 묘사에서 화자의 내면으로 시선이 또 옮겨가는 거 그런 걸 뜻하는 거고요. 시상이 화자의 외부로부터 내면으로 이동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뭐 이런 비슷한 어휘는 뭐 수미상관이니 초점하니 문답구조니 점층적 전개니 이런 어휘들 많거든요. 이게 다 선지어휘예요. 이걸 다 아이들한테 익숙하게 해줘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문제를 읽을 수 있는데 그 묻는 말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선택 지문에 나온 걸 읽어도 정확히 해석을 못하니까 오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 지문 속에서 이런 어휘 뜻을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이 선택 지문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겠어요. 그래서 이 32번도 마찬가지고요. 이 안에 이제 이 여기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지만 청각, 촉각 이거 다 개인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전이는 거의 다 모를 거예요. 옮겨가는 거. 그 다음에 감각적 경험이라든가 정서를 자극. 이걸 몸에 배서 느끼지 못하면 문제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범위를 조금 넓혀가지고요. 보기가 있는 것까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31번, 32번에 이어서 그대로 또 33번까지 이렇게 나와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액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죠. 보기가 이거예요. 이 보기 안에 초월과 은둔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게 다 아이들이 잘 모를 것 같은 어휘에 제가 빨간 글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모를 거예요. 초월도 은둔도 너 이게 뜻이 뭐니? 그러면 뭐뭇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향 이것도 잘 모를 거고 번뇌, 억압, 그 다음에 속물적, 뭐 심미적 감상 이거 이 어휘의 뜻을 모르고 이거를 보기를 아무리 봐봤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럴 거예요. 그래서 선택 지문에서 이렇게 골라가는데 이 5번에 같은 경우 감각적 서술, 심미적 감상, 또 2번에는 부여하고 있다. 대충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각적으로 부여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거 뭐 고려 부여도 아니고 잘 모를 겁니다. 자, 보셨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국어를 시험 잘 봐야 되겠다고 그런 의식이 있는 아이들은 무조건 EBS에 들어가셔서 수능 국어 어휘 1000이라는 강좌가 있어요. 첨부 파일로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한 5분, 6분짜리가 강의가 200개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생들이 보기에 딱 좋아요.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에 5개씩 강의 듣고 익히고 설명 듣고 익히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일단 선지 어휘의 한 80%는 잡습니다. 이걸로. 그래서 일단 뭐 경제적 부담이 없는 EBSI에 있습니다. 중학국어가 아니고요. EBSI에 가면은
이 강좌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일단 선지 어휘를 잡아주도록 하세요. 잘 보셨나요? 일단 고1이 되면은 고3이 될 때까지 이 선지 어휘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우이독경입니다. 그것보다도 학교 과정을 공부하기 바쁘니까요. 그러다가 막상 고3까지 되어 와서 고3이 일단 되면은 모의고사 국어 모의고사 점수가 널뛰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당황해서 이리저리 뭐 등급업을 하려고 신경을 써 보지만은 고3이 되어서도 선지 어휘를 모르고 그냥 문제풀이 강의나 듣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강의를 들어봤자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서 다양한 선지 어휘를 익히지도 못하고 익혔다 하더라도 고3에 와서는 그냥 암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 어휘는 중학교 때 아주 몸에 배도록 배워놓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는 수능 언어 때문에 대한민국 어느 학부형보다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만점을 맞출 수 있겠느냐, 그렇게 애들이 만점을 맞출 수 있게끔 공부를 시켜주느냐, 그러는 과정에서 뭐 내 아이는 물론이고 나를 따르는 많은 아이들의 국어, 수능 국어를 만점을 받도록 해 주었는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선지 어휘고 이것을 익혀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참고로 그동안 제가 다루었던 책들을 보면요, 그 어휘에 관한 책만 이만큼 됩니다. 이게 연차별로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한 곳만 해도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수능국어 절대어휘 상상사전이라고, 이건 최근에 나온 거고요. 제가 책 장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전에 나왔던 상상사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초등학교 때는 이런 책도 보였어요. 이래서 이런 말이 생겼대요. 이게 시리즈로 되어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이런 말을, 이 책을 사줘가지고 아이가 쉽게 이 국어 어휘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건 옛날에 국어 상하일 때 그 국어책에 있는 어휘를 여기다 책으로 이렇게 출판이 상하 2권으로 나왔어요. 여기 써놓은 걸 보세요. 1등급 만드는 어휘, 국어상 하까지. 여기 왜 이렇게 써놨겠어요? 1등급 할 때는 이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또 뭐 이렇게 개인 출판사에서 어휘력 특강 이런 책도 있고요. 이거는 한 15년 전에 이거 민사 선생님이, 민족사관학교 선생님이 거기서도 이 어휘가 중요하다고 책을 만들어낸 겁니다. 손에 잡히는 어휘. 그리고 뭐 EBS에서도 그 어휘가 중요한 걸 알아가지고 옛날에 이만기란 선생이 수능 어휘 사전이라고 이런 것도 만들어냈어요. 이만기, 씨름하는 이만기 말고요. 그 다음에 또 EBS에서도 또 이런 책도 나왔어요. 수능 필수 용어 사전. 이게 용어라는 게 선지 어휘를 말하는 겁니다. EBS 강좌에 있어요. 아마 이런 건 신경을 안 쓸 거예요. EBS 가면 뭐 이런 사자성어 교재하고 강의 있는데, 뭐 사자성어는 이거 한 권이면 충분하죠. 그래서 뭐 제가 뭐 별도로 권해드린다면 최근에 아주 단행본으로 이렇게 대단한 책이 하나 있긴 있어요. 마더텅에서 나온 1등급 어휘력. 1등급 어휘력이라죠. 여기 보세요. 1등급 어휘력. 이거 뭐 금박이 남고 잉크가 남아가지고 여기다 1등급이라고 써놓지 않았겠죠. 오죽하면 1등급 어휘력이라고 이렇게 나왔겠어요. 어떤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보셨어요? 이것은 뭐 제가 소개해드린 책은 제가 전체적으로 다뤘던 어휘책의 한 40% 정도 됩니다. 시중에는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해 가면서 이 중에 이렇게 교집합만 이렇게 꺼내 가지고 하면 또 한
한 이만큼 되겠죠. 이만큼. 이 정도는 고등학교 때 해야 되는데 아마 뭐 그런 책이 다 있어 하고 처음 보시는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계실 거예요. 늦은 건 아니고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1학년부터 내신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러다가 고3이 돼서 그때는 뭐 학원이니 뭐 신이니 하고 찾아다녀 봤자 말짱 필요 없는 짓이거든요. 그건 제가 장담을 합니다. 언어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리 매일 해두고 자꾸 써먹으면서 성장하는 그 해가는 과정에서 그 뇌 속에 아주 딱 박혀서 지문을 읽을 때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그 한정된 시간 내에 수능 문제를 다 만점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국어 문제 어떤 문제 푸는 것보다도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부터 해놔야 됩니다. 자, 제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자,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을 누르시고 좋아요도 누르시고 다음 정보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